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1등에게 박수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라는 다소 재밌다면 재밌는 제목의 책이죠.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들을 질문하고 함께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이다 싶은데요. 중고등학생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어른이 읽어봐도 참 좋은 책이다 싶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2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초등학교에는 왜 여자 선생님이 많을까? 과거에는 여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남동생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오늘날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현대 사회는 남녀가 평등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6년 동안 여자 담임 선생님을 더 많이 만났나요? 실제 통계상으로도 초등교원의 86.7% 2016년 기준 여성 86.7%가 여성일 정도로 남자 담임 선생님을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동들이 한쪽 성별의 교사에게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초등학교 교원의 일정 비율을 남교사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에 반드시 진학해야 합니다. 즉, 교대 합격자 중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여교사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초등교원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는 초등교원이 아닌 일자리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정말 평등하죠? 하지만 1급에서 3급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고작 4.5%입니다. 2015년 기준.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은 전체 임원 중 2.4%입니다. 2016년 기준.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서 차별이 사라졌으니 회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남성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과해도 여성들은 승진하는 과정에서 우수수 탈락합니다. 이를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도 여자라고 차별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한 걸음 올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장벽이 여성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조직 문화가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회사에 헌신할 수 없는 여성들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와 같은 말입니다. 6시에 정시 퇴근을 해도 어린이집에 가기 바쁜 사람에게 업무인 회식도 참여하지 않으니 조직을 이끌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여성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차별 때문에 한국에서 여성이 고소득 직장인이 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고용 안정성과 정시 퇴근이 보장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로 진학을 희망합니다. 약간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가 이러지 않았다면 교대를 갈 성적으로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갔을 여학생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 고려대 물리학과를 나와 연구소에 취업을 하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역할 발휘에 제한을 받습니다. 결국엔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전업주부로 살아야 할 확률은 높아지죠. 그럴 바에는 배운 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에 많은 여성들이 교대로 진학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남녀 차별이 워낙 심하기에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강제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줄이자고요? 초등학교 교사의 남녀 비율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리천장을 없애는 것. 그래서 여성들의 진로가 다양해지면 특정 성별의 교사에게만 가르침을 받는 일은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하, 그렇구나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 다른 질문 하나 더 읽어볼게요. 솔직히 우리의 소원이 통일일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지 않나요? 생각을 한다 해도 실제 통일이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걱정하고 있을 것도 같네요. 영화 국제시장에는 주인공 덕수가 6.25 전쟁 당시 피난 과정에서 헤어졌던 여동생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극장 안은 울음바다였죠. 이 영화는 무려 1426만 명이 관람했는데 특히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본인 혹은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에 펑펑 우셨습니다. 50이 넘으신 분들도 비록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부모님 세대의 현실을 통해 분단 조국의 문제를 충분히 느껴왔기에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젊었을 때에도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런 감정을 가지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희로애락의 정도를 결정해 나간다고 볼 때 단지 뉴스를 통해서만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어쩌다가 접하는 사람들은 통일이야 좋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좋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낯선 나라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접하는 현실에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가족이 다시 만난다는 의미보다 단점이 많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통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10대에서 30대는 지금처럼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괜한 고생을 왜 하느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립된 남북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가정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전투기, 미사일 등 고가의 최첨단 무기를 수입해야 하죠. 이렇게 사용되는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차지하여 한 해 36조 원이 듭니다. 2016년. 휴전 상태가 현실인 이상 국방비를 줄여 복지 비용을 늘리자는 주장은 쉽사리 할 수 없습니다. 즉, 통일을 해야지만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행복을 객관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통일은 필요합니다. 분단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 사회는 논쟁을 주고받다가 꼭 북한과 연결시켜 논의를 종료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지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그것이 바로 북한 사회다. 라면서 큰 소리치는 어른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처럼 분단으로 발생한 반공 사상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한국에서 북한은 논리가 아닌 감성에 호소할 때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상징성 짙은 적이 사라지게 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처럼 통일은 그 자체의 숭고성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분단된 현실이 야기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마치 전리품을 나눠 가지듯 멀쩡한 나라를 반으로 쪼개 신탁 통치를 시작한 것이 분단의 원인이었음을 생각할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반드시 그리고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 좋은 질문들과
좋은 답변이 많은 책 꼭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 청소년들이 있는 집에서는 꼭 한번 부모님이 읽어주거나 뭐 읽게 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